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저번 주부터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네. 연기금의 최장 기간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연기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기금이 50일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최장 기간 매도인데요. 거래일로 51거래일,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12월 23일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4,977억 정도, 저번 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거래 금액이거든요. 코스피 하루 동안 거래될 금액을 지금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왜 파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겠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고 이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연기금이란 단어는 연금과 기금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유명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이 있고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보험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연속 매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일 거래일 연속, 기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3일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혹시 앵커님은 왜 파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도대체 왜 파는 겁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팔자 이게 결정됐다고요? 네. 연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략을 짜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회의를 거쳐서 전략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작년 5월에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근데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뒤에 한번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일단 5월에 결정됐을 당시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900에서 2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거래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그 시기에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작년 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영 자금이 830조 정도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21.4%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77조 정도를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5월 회의를 통해서 16.8%로 올해 축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포인트로는 4.4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37조 정도를 올해 팔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50일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한 금액이 약 15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판 거래일보다 더 많은 거래일,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60거래일을 연속해서 더 팔아야 매도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37조나 되는 주식을 팔면 끝이 나는 건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팔고 나면 다시 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수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연말 기준으로 해서 6% 정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더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할 금액이 더 커진다는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배당금이 4월에서 5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배당금이 새로 들어올 텐데요. 그렇다면 주식이 갖고 있는 비중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더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 최대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40조나 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최근 50일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했을 때 금액이 제가 앞서 말했지만 15조 정도인데요. 그보다 2배, 3배 정도 되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5월에
5월에 결정한 그 사항이 옳았던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앵커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1900에서 2000까지 갔던 그 당시에 주식이 지금 3000, 3000을 넘어선 그 지금 지수를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저도 사실 그 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정도까지 주가 상승을 예상했다라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답을 드리자면 유연한 대응은 가능합니다. 일단 펀드 같은 경우에 구성을 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자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100% 계획대로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0.8%를 기록했는데요. 이 2018년에 마이너스 0.8이 사상 최악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시장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작년에 국민연금은 한 9.7%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리먼 사태 때도 마이너스 0.2%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걸까요? 2018년에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앵커님 2018년에 커다란 사건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2018년이요? 네네. 2018년에는 뭐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사실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이슈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2600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2018년에는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한 매도가 나오질 않았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2018년 최악의 수익률인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런 리밸런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는 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51거래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도 많고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만 속도 조절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 최근에 정부에서도 뭐 인지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매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돼서 제가 앞서 좀 길게 매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형주 위주를 피하자라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코스피 200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연기금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대형주들의 대형주 위주의 주식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면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대형 지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속도 조절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략에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실 매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을 좀 피하고 코스닥 대형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종목 지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올해에는 국민연금 매도 이슈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심하고 차라리 코스닥
코스닥 위주의 소형주,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그런 위주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5월에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공매도에 포함되는 종목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면 연기금 매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 위주의 투자는 조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올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코스닥에 자금 쏠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과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코스닥 소형주 성장 위주의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러한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